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사기친 황 검사. 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2013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28살의 지석씨라는 남성이 첫 출근을 하게 되고,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지석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좋아했던 국산 중형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동차 튜닝을 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지석씨는 자동차 튜닝 온라인 차량 동호회 분당 지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자리에서 지석씨는 자신보다 2살 많은 30살의 황씨를 알게 된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 그리고 튜닝에 대해서도 꽤 전문적인 데다 무엇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범죄 3부 소속의 검사였기에 지석씨는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검사인 황씨도 지석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평일 퇴근길에 종종 자신이 일하는 안산지청으로 불러낸 뒤 인근 식당에서 밥을 사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황씨는 말끔한 양복 차림에 왼편 가슴에는 배지를 달았고, 또한 차량에는 경광봉과 무전기들이 실려 있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본 지석씨는 영화 속에나 나오는 검사들을 상상하며 황씨를 멋있는 형으로만 생각했고, 이후 2년가량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게 된다. 그러던 2015년 11월의 어느 날, 퇴근 시간 즈음 황씨에게 연락을 받은 지석씨는 안산지청 인근의 일식집으로 향했고, 그간 취미 이야기를 주로 했던 황씨가 이날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황씨는 요즘 한국에서 무분별하게 시장을 확장 중인 일본계 캐피탈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고객으로 위장한 뒤 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며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자신이 대신 내주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때 황씨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지석씨는 얼마 후 5,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황씨에게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황씨의 부탁은 또 이어졌는데, 2달 뒤인 2016년 1월 황씨는 전에 말했던 수사가 커져서 그러는데 도움 줄 사람이 더 없냐며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 부탁했고, 이에 지석씨는 수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종표씨와 황씨의 저녁 자리를 주선하게 된다. 자리에서도 황씨는 종표씨에게 일본계 캐피탈 업체를 수사하는 중이라며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당시 총리였던 황 모 씨와 같은 집안이다. 이번 수사는 황 총리도 관심을 갖는 수사이니 나중에 큰 보상이 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종표 씨는 아무래도 황 씨가 의심스러웠는데 이유는 3가지였다. 검사가 어울리지 않게 튜닝이 과한 중형 세단을 몰고 다니는 것, 명함 요구에 오늘은 안 가져왔다며 대화 주제를 돌리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 씨가 차고 다니는 배지는 변호사들의 배지인 점이었다. 다음날 황 씨가 미심쩍었던 종표 씨는 대검 인사부에 황 씨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안산지청에는 황 씨라는 인물이 없었고 황 씨가 소속되었다는 금융범죄 3부라는 조직 자체도 없었다. 이후 종표 씨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그럼에도 지석 씨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사실을 받아들인 지석 씨는 황 씨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약속하게 된다. 경찰은 황 씨를 수사하며 지석 씨에게 평소처럼 황 씨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한 뒤 그 뒤를 밟았으나 동선이 명확치 않아 그의 거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2달여간의 추적 끝인 2016년 3월
경찰은 사기 및 공무원 사칭 혐의로 황 씨를 붙잡게 된다. 대체 황 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의 신분 확인 결과 안산 출신의 황 씨는 지석 씨보다 2살 어린 28살. 그는 지석 씨를 만나기 1년 전인 2012년까지 캐피탈사와 대부업체에서 대출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자였고 애가 2이나 딸린 유부남이었다. 대부업체를 전전하던 황 씨는 결혼 후 살기가 어려워지자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게 되고 2013년경 검찰청 근처에서 변호인용 배지를 줍게 되는데, 그때부터 황 씨는 가슴에 좋은 배지를 달고 검사 신분증을 위조했으며 또한 검찰에서 근무한다는 재직 증명서까지 가짜로 만들게 된다. 그렇게 서류를 위조한 뒤 황 씨는 사회 모임에서는 별다른 신분 확인이 없는 데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노리고 검사를 사칭하며 차량에 경광봉과 무전기를 싣고 사람들을 속여왔다. 여기까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황 씨가 검거된 이후부터였는데, 황 씨의 은행 계좌를 압수한 경찰은 지석 씨 외에도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모두 황 씨의 초중학교 동창들. 황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은행의 팀장이라고 속이고 2013년 11월부터 과장으로 진급하려면 실적이 필요하다며 1인당 약 3천만 원씩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지석 씨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한테 보내면 매달 이자를 내주는 것은 물론 3달 후에 원금도 갚고 실적 수당으로 나오는 돈도 주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황 씨는 친구들에게만 8억을, 유부남임에도 30대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며 8천만 원을, 황 씨는 검사를 사칭하며 총 11억 원을 해먹었는데 이 돈은 대부분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보내주면 그 이자는 B씨에게 사기를 쳐서 받은 돈으로 내주었고, B씨의 이자는 또 다른 C씨에게서 사기친 돈으로 돌려막았으며, 이외에도 외제차 장기 렌트, 명품 옷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많고 많은 직업 중 검사를 사칭한 황 씨.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사라는 직업이 멋있으니까 거기서 튀어보고 싶었다, 대접받고 싶었다는 이유를 진술하며 검사라고 말만 하면 검사님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졌고 사기를 칠수록 우월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16년 7월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